그 다음에 이게 멀티암드 밴딧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밴딧이 뭐라 그랬죠? 밴딧이? 밴딧 그 자체는 강도예요, 강도. 밴딧 자체는 강도고 이제 멀티암드 밴딧은 이제 그 원암드 밴딧이 이제 그 카지노의 요놈. 왜냐하면 우리 돈을 다 강도처럼 뺏어가니까. 그다음에 멀티암드 밴딧은 이게 선이 여러 개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알고리즘이 이게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머신이 3개 있으면 밴딧 1, 2, 3, 4가 있으면은 통계적으로 이제 할 때는 뭐 1000번 해서 야 1000번에 얘는 70% 얘는 55%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건 좋은데 그건 통계적인 것 뿐이고 이 멀티밴드 알고리즘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일단 한 번씩 다 해봐. 한 번씩 해보면은 됐고 안 됐고 됐고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게 카지노 가서 돈 따고 싶지 잃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어느 놈을 내가 이제 선택해야 되느냐? 이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계속 익스플로잇이라 그러는데 성공한 것만 계속 하는 거야. 얘가 땄으니까 얘 가서 하고 얘 가서 하고 얘는 안 하고. 근데 사실 첫 번째 한 번 갖고 얘가 한 번 됐다 그래서 얘가 얘보다 확률이 높다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한 번씩 해줘. 그러니까 얘가 됐고 안 됐으면 얘네 두 개를 이제 당길 확률을 뭐 2라 그러면 얘는 한 번 정도는 해주는 거예요. 한 번씩. 가서 혹시나 지난번 그게 운이 나빠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얘를 한번 당겨주는 거야. 그러다가 되면은 얘도 좀 되네. 그래서 얘의 확률을 조금 높여주고. 그래서 점점 이제 한 1000번, 10,000번 해가면은 이제 그때 나온 확률의 누적 값이 이제 최적화 당기는 그거에 가까워진다라는 걸로 이제 보는 거죠. 이런 방식이 이제 강화학습의 이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알고리즘이 있다. 자, 여기 이제 그런 건데, 여기 맥도날드, 서브웨이, 칠리스는 제가 잘 모르는데, 랜덤하게 이제 가서 그 맛을 본다 이거죠. 그럼 랜덤하면 33%, 33%, 3분의 1씩 가서 이제 맛을 보는데, 이거를 딱 가보니까, 첫 번 먹어보니까 맥도날드가 맛있어. 앞으로 난 맥도날드만 먹을 거야. 익스플로잇, 그러니까 한번 됐던 거 갖고 그냥 그것만 죽도록 하는 거고, 이거를 좀 바꾸는 건 뭐냐면은 사실 서브웨이가 더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날만 이제 맥도날드가 서브웨이가 좀 번이라 그러나 뭔가 좀 태워서 맛이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랜덤 높은 거 맥도날드가 정말 맛있었는데 한 번은 가장 평점이 높은 데 가서 뭐 맥도날드를 가는데 엡실론 그리드 방법은 뭐냐면 80%는 그걸 하고 20%는 랜덤하게 돌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또 확률이 좀 나오잖아요. 바뀐 확률이 나오면 다시 또 그걸 집어넣는 형태로. 비슷합니다. 이게 톰슨 샘플링도 이제 비슷한데 여기는 요 확률 자체를 이제 베이시안 형태로 해서 바꿔나가서 하는데 이런 탐슨 샘플링이나 이제 엡실론 그리드 방법을 쓰면은 그냥 막 랜덤한 것보다는 조금 이제 빠르게 최적화의 방법으로 간다. 그래서 점점 요게 훈련된 요 모델 자체가 그래도 맛있는 쪽으로 가게 된다. 맛있는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런 거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검정력 표본 크기. 이 부분은 막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좀 복잡하니까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페이지 1, 2, 3가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그러면은 도대체 몇 번이나 테스트를 해봐야 되느냐. 샘플을 몇 개나 뽑아야 이제 그걸 검증할 수 있느냐. 근데 검증한다는 것도 우리가 유의 수준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유의 수준 30% 갖고 이제 검증하려 그러면은 좀 심플하죠. 근데 유의 수준이 더 높게 더
그 정확한 검증을 하려면 더 샘플을 많이 뽑아야 되겠죠. 더 많이 뽑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샘플 사이즈하고 그 검증할 가능성, 이게 요 정도 샘플이면은 당신이 원하는 그 결과가 나와요. 샘플이 이제 개수에 따라서 효과를 이게 계산하는 건데 그 차이가 작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헤드라인 A, B, C가 있었는데 얘가 10% 향상된 거를 찾는 거하고 20% 향상된 걸 찾는 건 좀 다르거든요. 10% 차이가 나는 거는 검증하기 좀 어려워요. 10% 얘가 10% 차이 난다라고 이제 말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샘플이 더 커져야 되는 거고, 20% 차이 나는 거는 사실 딱 보면은 20% 눈에 확 띄어야 되는 거잖아요. 눈에 확 띄어야 되는 거라서 50% 할까 50% 차이 나는 건 눈에 확 띄어야 되는 거라서 웬만큼 차이가 안 나면 50% 차이 난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 샘플 몇 개만 해봐도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검증하고자 하는 그 크기, 효과 크기하고 그 다음에 유의 수준 요거에 따라서 이 우리가 샘플을 뽑아야 되는 개수가 달라져요. 이제 계산을 잘 해야 되는데 아래는 이제 그걸 계산하는 펑션이 있어갖고 심플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험 계획을 했을 때 여기 PWR이라는 걸 패키지를 인스톨 하시면은 여기는 근데 리턴 값이 아니에요. 리턴 값이 나오지가 않아요. 리턴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입력하는 게 아까 얘기한 이제 파워 95%의 가능성을 갖고 95%의 가능성을 갖고 여기 30% 차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샘플의 크기는 얼마냐. 근데 유의 수준을 5%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쭉 나와요. 이 HP 그다음 시그마 나오고 그 다음에 개수가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냥 리턴 나와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였잖아요. 요걸 가서 쓰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이번에는 샘플 100개 갖고 30% 차이를 이제 0.05 수준으로 해서 하면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냐. 그때 검증력은 99.99%니까 샘플 1000개만 해도 이제 우리는 충분히 이 정도 샘플이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검증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무슨 실험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펑션 갖고 샘플 몇 개로 할지를 좀 미리 정해두시면은 이제 실제 검증을 할 때 옳다 그러다 쉽게 좀 판단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실험 계획을 하실 때 미리 샘플을 사이즈나 그런 걸 고민해 보시는데 좋다라고 하고요. 요까지 검증인데, 검증이 사실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생각하고 통계적인 그게 좀 많이 들어가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권하고요. 검증보다는 회귀가 조금 쉽습니다. 예측. 왜냐하면 회귀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주로 하는 거고, 검증은 통계학자들이 하는 거라서 수학적으로 이제 옳다 그러다라는 그런 싸움이 많다 보니까 이제 검증 쪽이 좀 공부할 때 어렵게 느껴지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3장은 하고요.